자, 일단 백신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백신 이야기를 왜 그렇게 날마다 하지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백신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어요. 백신 논란 때문에. 사실은 백신 논란에는 아무런 지금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리 땡겨오는 걱정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백신 접종이 될까? 11월 달까지는 집단免疫만들어질까? 요걸 쏟아내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방역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그게 먹히더라는 얘기예요. 백신 문제 있어. 백신 수급에 문제 있어가 먹혀서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더라.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확보한 백신은 7,900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맞아야 될 사람 어떻게 보면 70%만 맞는다고 하면 뭐 면역 이야기겠지만 사실 2번 더 맞출 수 있는 분량이 지금 11월 달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속 백신을 갖고 흔드니까 권덕철 장관이 이런 이야기예요. 백신 계약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의 지임이나 조중동 이야기잖아요. 계약서에 물량이 표시돼 있고 구체적 공급 일정은 바로 직전 달에 알려주고 있다. 비밀 준수 의무 사항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공급 물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지연되어서 공급된 적은 없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정된 대로 백신이 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거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900만 명분이 올해 안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부스터샷, 그러니까 그 접종 효과를 위해서 한 번 더 맞히는 거, 추가로 더 맞히는 거, 이걸 위해서 또 대규모 추가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백신 무능 백신 수급의 문제 이렇게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언론이 보면 투웨이예요. 하나는 뭐냐면 백신을 빨리 안 맞춘다고 까고 또 한쪽에서 뭐냐면 백신이 불안하다고 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정치 저관여층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클릭하게 마련이고, 나는 빨리 맞고 싶은데 왜 백신을 아직 못 맞고 있지 하면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쪽을 클릭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식이냐면 스가가 미국까지 가서 햄버거 얻어먹고 화이자 CEO 한번 만나려고 애원하다가 못 만나고 전화통화도 2억 회분 협의 중인데, 메이저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전체 물량 확보한 듯이라고 기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더나 이미 12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모더나에 대해서 모더나가 미국의 2억 회분 분량을 먼저 공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은 모더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써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백신 수급 계획에는 우선 소량을 도입을 해서 의료 인력이나 그 고위험군에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전 국민 예방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처음부터 작년 12월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저처럼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은 먼저 맞기도 했죠. 백신 맞았지. 짜증나 진짜. 뭐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 대한민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 방송 출연 시키지 말아야 돼.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제가 어제 햄버거 집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옆 테이블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앉아서 이거 봐,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려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맞고 온 거예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언론의 장난질이 먹히고 있다는 거를 정말 체감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변이 말한 것처럼 투웨이로 공격을 하는 거를 모를까요? 저는 우리 정부도 민주당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쪽에서는 니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을 거를 생각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또 언론의 자유 아시아 1위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상투 잡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1위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위 정도면 괜찮은데 1위는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일진이 담임 선생님 상투 잡고 교장 선생님 상투 잡고 이제는 재단 이사장도 내가 선임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거 표현의 자유니까 일진이 맘대로 애들 패고 막 난리를 쳐도 아무도 못 잡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학교 짱이래. 그래서 1위 먹은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1위. 그걸 지금 칭찬해 줄 때입니까? 이거 보건복지부도 나서야 되고 정원경 청장도 나서서 이런 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악질적으로 선동하는 언론은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영청에서요 기레기 몇 명만 잡아다 적치세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눕혀놓고 하면 좀 때려주세요. 코코메디 필요하게. 아니 그 정도고 이 상황은요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과 약속을 하고 그게 턱없이 틀어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신 하는데 백신을 뭐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뭔 지랄을 해도 백신에 걸려서 죽어가는 국민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나라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처음에 임상도 안 끝난 것들 막 가져다가 막 급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급해서 막 때려 맞히기 시작했단 말이야. 워낙 급하니까 몇십만 명씩 나오니까 그 상황하고 대한민국 전체 백신 누적 확진자가 대충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이 상황에서 백신 갖고 저렇게 지랄지랄 하는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일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말, 코로나 국산 백신 올해 안에 개발 가능성 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요. 근데 최기영 그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임명될 때 설명했던 대로라면 이분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에어컨 경비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달아줬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잖아요. 올해 안에 국산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딘지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국내 5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임상 상상을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적으세요.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5개 기업이 삼상에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나라의 백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있고 백신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면 백신은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 시작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질병을 특히 감염성 질병을 상대하는 방법은 2개예요. 하나는 백신이고 하나는 항바이러스제거든요. 말 그대로 치료제. 우리나라는 그 2가지 칼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백신이 이게 백신까지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거기 이제 붙이잖아요. 그 주사기면 레키로나 주사액이면 뭐 아스피린 액 하듯이 레키로나 요거는 지금 이미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생각을 원천적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이 기레기 놈들 봐봐요. 안철수가 어제 했던 말 내가 분노했잖아요.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언제 마스크 벗는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뭐 이런. 그게 의사 출신이 할 말입니까? 전 세계 어디 누구도 아니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다 신전 같은데 모셔야지. 그런 상황인데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흔들어서 여론조사에 방역 잘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잘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어떤 여론조사에. 그 이유가 백신 때문이에요. 먹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잠식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들 하시고, 그 일본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메현 지사가 여기 그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드라마 대본이었다 그러면요. 이게 글자로만 보면 못 느껴지잖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아,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괄호 열고 질질 짜면서라고 쓰고 일본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화 주자로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 기모치 야메테 스미마생. 스미마생이라 그랬지. 스미마생 우리가 다 알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갔을 때 낙서해놓고 누군가가 지적하면 스미마생 하는 거 스미마생.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비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성화 봉송을 못해. 지금도 올림픽이 열릴지 말지 확실하지 못해. 그런 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사실 성화 주자로 못 뛰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정도 위험이 왔으면 그냥 올림픽을 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사란 말이에요. 현의 지사.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막 엉엉 울어요 사실. 근데 또 눈물을 닦으면서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냥 너무 답답했습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올림픽 눈치 보지 말고 보이콧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방사능 오염수 이야기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이 안 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제일 편한데 그렇죠. 일본이 안 하게 되면 또 얻는 적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바로 옆 나라가 그런 꼴을 하고 있잖아요. 햄버거 얻어 처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가서 했는데 구두로 백신 지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도를 갖고 일본은 확보한 듯. 그리고 다음 달에 문 대통령 미국 가면은 뭐 어쩔지. 그러면서 계속 그 바이든이 최근에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일단 미국이 중요하다. 뭐 남는 건 어떨지 모르겠다 하면은 바로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와요. 바이든 사실상 뭐 화이자 백신 뭐 공급 거절. 그냥 미친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미친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나 미친놈들은 그 비율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미친놈들이 많으면 삼천 교육단라도 만들어 지금 싹 다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위중하다고요. 왜 안 움직이니까. 예. 답답해 죽겠어. 진짜 매일매일 방송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이 댓글창에 남의 아픔을 조롱하면 되겠냐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혐오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방사능 오염수 버리면서 한국 따위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 대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그 지사가 그렇게 울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국민한테 미안한 거지. 근데 일본은 자업자득이 가깝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배 안에서 되게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배를 관리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그 배는 제외하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배에서 하선한 사람들 추적을 못 해버리고 그 배에서 하선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그런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초반에 코로나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아베가 자기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쓴 나머지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눈을 감아버리는 방법을 사실상 택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와중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수준에 이르는 거고 경제적 파급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정말 이렇게 무리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자업자득인 거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정무위 통과했거든요. 상임위 통과했어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잘한 일이지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대기 때문이 아니라 여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굴복당한 정치권 모습 이렇게 하면 되는. 180석의 민주당이 앞으로 이게 교훈이 되려면요, 그걸 끌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미디어 방호처법 같은 경우 뭐 언론이 쉽게 도와주진 않겠지만 그런 좋은 이슈를 끌고 가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게끔 만들고 그 이슈를 끌고 가면 민주당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되네 안 되네 뭐 한 해 만에 해갖고 논란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논란 범벅이 된 상태에서 통과하면 국민들이 이거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보는 거야. 그런 지점들을 앞으로 고쳐내야 된다. 딱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딱 1년 됐잖아요. 1년 조금 넘었지. 앞으로 3년은 이슈에 끌려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두들겨 맞다가 코 질질 흘리면서 이거 통과시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질질 끌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2013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던 건데 공직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를 못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건데 그때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 이것만 넣어서 2015년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게 뭐 작년이랑 이럴 때 그 박덕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졌던 건데 작년에 사실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길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좀 멀어진 게 아닌가 네.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